제발, 제발 돌아와요. 면도기 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씩 바닥에 떨어졌어요. 회색 승복을 입은 여자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쯤 밀린 머리, 평온한 얼굴, 바닥에 주저앉은 남자가 떨리는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은 잘못이 없었어요. 나는 이미 떠났어요. 7년 전 완벽했던 재벌 3호의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속 작은 절에서 그녀는 머리를 밀고 있었어요. 너무 늦게 찾아온 남자 앞에서.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복이 넝쿨째 찾아갑니다. 오늘은 태성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에는 아침부터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이어졌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차도윤 회장과 그의 부인 윤서진이 나란히 입장했습니다. 도윤 회장은 짙은 남색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서진도 남편과 같은 색의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살짝 잡고 걸어 들어오자 기자들 사이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역시 이상적인 부부시네요. 착한 사모로 소문난 분 아닙니까? 서진은 얼굴에 은은한 미소를 띠며 손을 가볍게 흔들었어요. 연 회장 안쪽에는 이미 500명이 넘는 하객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계 인사들, 정치인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었죠. 식순이 진행되고 드디어 서진이 무대 위로 올라갈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가 운영하는 태성문화재단의 신규 사업 발표 시간이었어요. 서진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희 재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창신동 도시 재생 사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또렷했어요. 스크린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사업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문화공간으로 바꾸고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무대 위에서 잠깐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윤 회장도 그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서진은 귀빈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을 고치려고 화장실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는데 화면에 문자 알림이 가득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문자가 연달아 와 있었죠. 창신동 주민입니다. 2주 통보 받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장사입니다. 내일부터 가게 문 닫습니다. 재단에서 약속한 게 이거였습니까?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비서는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작은 잡음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와 차에 올랐을 때 서진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어요. 남편 옆자리에 앉았지만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 회장은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그때 차 안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서울 창신동 도시 재생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이주 통보에 항의하며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도윤 회장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업무 전화를 받느라 라디오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직원의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민원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서진은 거실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이 상황을 말해야 할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도윤 회장은 피곤한 얼굴을 한 채 화장실로 들어가는 중이었죠. 서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서재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장 옆 서랍에서 창신동 사업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자신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분명히 회의에서 설명을 들었을 텐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서진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도 민원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완벽해 보였던 하루가 이렇게 균열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댓글 창의 글씨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새벽 5시, 서진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도 부르지 않았죠. 혼자 차를 몰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는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어요.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텅 빈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진은 불을 켜고 자기 책상으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밤사이 팩스로 들어온 서류들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전부 항해 문서였어요. 주민들이 보낸 탄원서, 민원서, 항의서였죠. 서진은 그 서류들을 한 장 한 장 넘겨봤습니다. 30년 장사한 가게를 하루아침에 비우라고 합니다. 보상금으로는 새 가게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서진의 손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서랍을 열어 사업 승인 문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몇 달 전 회의에서 승인했던 서류였죠. 마지막 장에는 그녀의 서명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서진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당시 회의록을 찾기 시작했어요. 파일을 뒤적이다가 그날 회의록을 찾아냈습니다. 회의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민 이주 대책 수립 완료. 보상 기준 적정. 특이사항 없음.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의 때 누군가 이렇게 보고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녀는 그 말을 믿고 서명을 했던 겁니다. 오전 9시, 재단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서진은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직원의 목소리는 불안했습니다. 사모님, 저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서류상으로는요? 서진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네, 법적으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진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비서가 깜짝 놀라며 말렸어요. 사모님, 지금 현장이 좀 어수선합니다. 수행원이라도 대동하시는 게. 혼자 갈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1시간 뒤 서진은 창신동 현장에 도착했어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낡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목 곳곳에 철거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서진은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문구점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게 안에서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물건을 상자에 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진을 보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묵묵히 연필, 공책, 지우개를 하나씩 상자에 넣고 있었죠. 서진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자 철거를 앞둔 상점들이 더 많이 보였어요. 가게마다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덜컹, 덜컹, 쇠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그때 한 남자가 서진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남자는 서진 앞에서 멈춰 섰어요. 사모님이시죠?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는 강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 골목에서 20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해온 사람이었습니다. 현우는 감정 없는 얼굴로 말했어요. 사모님은 잘못 없어요.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만 제 인생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현우의 뒤로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아이는 아빠 손을 꼭 잡고 서진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눈망울이 큰 아이였죠. 주변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또 어디선가 셔터가 내려가는 소리, 짐을 옮기는 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떨었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해결해보겠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뒤돌아섰습니다. 걸으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휘청거리며 겨우 차까지 걸어갔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혼잣말이 차 안에 울렸습니다.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선의로 찍었던 서명 한 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줄은 몰랐습니다. 서진이 현장에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들어서자마자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왔어요. 사모님,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이미 6명의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사업 담당 이사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현재 민원이 100건을 넘었습니다. 언론 취재 요청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서진은 자료를 보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다음 대책안은? 이사가 말을 이어가는데 서진의 귀에는 소리가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도 미세하게 떨렸죠. 서진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물컵이 테이블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쨍그랑. 물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서진에게 쏠렸죠. 사모님. 비서가 급히 일어나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서진은 의자를 붙잡고 간신히 서 있었어요. 회의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비서가 서진을 부축해 대기실로 데려갔습니다. 서진은 대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물 좀 가져다 드릴게요. 젊은 여직원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 직원은 대기실을 나가면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슬쩍 꺼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직원은 다시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물을 건네는 척하면서 서진의 모습을 몇 초간 찍었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모님,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어요. 직원은 물컵을 서진 앞에 놓고 대기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온 직원은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했어요. 서진이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은 영상을 재단 내부 단체 대화방에 올렸어요. 사모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영상이 공유됐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긴 했어. 이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하신가 봐. 사모님이 이러시면 우리는 어떡해? 대화방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 일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승인하신 분이 사모님이잖아. 우리만 고생하면 안 되지. 서진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리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진행하시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표정은 아까와 달라져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없던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서진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죠. 손가락이 남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서진은 대신 남편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잠시 후 비서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회장님께서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긴급한 일이신가요?
서진은 휴대폰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답장을 보냈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재단에서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서진 혼자만 남았어요.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하지 않은 모양이었죠. 서진은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현관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요. 서진은 거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 괜찮은 걸까? 혼잣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두운 화장실에서 서진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밤 11시, 텅 빈 재단 사무실에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김미정 부장이었어요. 다른 직원들과 함께 퇴근했다가 혼자 다시 돌아온 겁니다. 미정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고 불을 켰습니다. 사무실 불이 모두 꺼진 가운데 그 방에서만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미정은 오늘 재단 내부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을 노트북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촬영해 공유한 영상이었어요. 대기실에서 서진이 힘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하네. 완벽하네. 미정은 영상을 자기 노트북에 저장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재단에서 15년을 일했지만 한 번도 승진하지 못했어요. 이번 이사장 자리도 서진에게 돌아갔죠. 공주님은 편하게 사시겠지. 미정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만들어둔 익명 계정으로 접속했어요. 노트북에 저장된 영상을 열었습니다. 편집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서진이 현장에서 주민을 제지하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내온 영상이었어요. 미정은 두 영상을 이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앞뒤 맥락을 잘랐어요. 서진이 화내는 것처럼 보이게 편집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자막을 넣었습니다. 착한 사모의 진짜 얼굴. 업로드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클릭했죠. 영상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노트북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단 홍보팀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사모님, 지금 인터넷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자신의 사진이 크게 떠 있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재벌 3호 현장에선 달랐다. 서진은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어제 방문했던 철거 현장에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서진이 주민들 앞에서 손을 휘젓는 장면이었어요. 실제로는 흥분한 주민들을 제지하려던 순간이었는데 영상에서는 화를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막이 떴어요. 착한 사모의 진짜 얼굴. 서진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영상이 편집된 거였습니다. 앞뒤 맥락이 모두 잘려나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만 이어붙인 거였죠. 서진은 손이 떨렸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 창을 봤어요. 이미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습니다. 역시 다 쇼였네. 재벌은 재벌이야. 서민 따위 안중에도 없지. 착한 척 질린다. 진짜 역겹네. 서진은 영상을 껐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1시간 뒤 홍보팀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조회수가 지금 50만을 넘었습니다. 뭐라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유튜브 언론 채널들도 전부 이 영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보 형식으로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영상 관련 기사가 계속 올라왔어요. 실시간 검색어에도 서진의 이름이 떴습니다.
재단 직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원 명단을 캡처해 올린 겁니다. 직원들에게 항해 전화와 메시지가 빗발쳤죠. 서진의 휴대폰도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걸려온 전화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받았지만 곧 받지 않게 됐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거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재단을 운영한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서진은 결국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하지만 알림음이 멈춘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는 건 아니었어요. 저녁 무렵 서진은 뉴스를 봤습니다. 메인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태성문화재단의 윤서진 이사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창신동 도시 재생사업과 관련해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화면에는 아까 본 편집 영상이 또 나왔어요. 서진은 리모컨으로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죠.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때 남편 회사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었어요. 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주주들에게서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이사장 부인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주가에도 영향이 가고 있어요.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임원 회의실에서는 긴박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임원이 자료를 펼쳤어요. 오늘 하루 동안 주가가 2% 하락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계속 늘고 있고요. 차도윤 회장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또 다른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사모 리스크입니다.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회사 전체에 타격이 올 겁니다. 사모 리스크라고요? 도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도윤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집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괜찮냐고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상황이 어렵다고 말해야 할까요? 결국 도윤 회장은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서진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서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진은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잠깐 눈을 붙였는데 곧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어요. 현관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집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었습니다. 벌써 대여섯 명이 대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죠. 새벽인데도 말이에요. 서진은 커튼을 다시 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8시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넥타이를 매며 서진을 봤어요. 오늘은 집에 있는 게 좋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은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번 사태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남편은 아무 대답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기자들은 다시 대문 앞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계속 대기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서진은 재단에 가려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후회했어요. 윤서진 이사장님. 기자들이 일제히 서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얼굴에 쏟아졌어요. 서진은 눈이 부셔서 제대로 뜰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사실입니까? 주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왜 해명을 안 하십니까?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어요. 서진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저는 그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사장님, 한 말씀만이라도. 서진은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진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너 때문에 지금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다고 해결돼. 지금 회사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알아.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분간 집 밖 출입 좀 자제하도록 해.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든 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재단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홍보팀장이었어요. 사모님, 재단 공식 계정이 지금 난리입니다. 무슨 일인데요? 악플이 폭증하고 있어요. 하루에 1000개 넘게 달리고 있습니다.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재단 공식 SNS 계정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댓글이 끝없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재단에 후원했다니 후회된다. 착한 척하지 마세요. 재단 문 닫으세요. 서진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계속 이어졌어요. 욕설도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 그리고 홍보팀장이 말을 이었어요. 후원 취소 연락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20곳 넘게 후원을 철회했어요.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어요. 계속 보고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기자들이 집 앞에 있었어요. 저녁 무렵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서진이 오랫동안 함께해온 봉사단체의 담당자였어요. 이사장님, 죄송하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희 이사장님께 당분간 봉사활동 참여를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여론이 좋지 않아서요. 이사장님이 오시면 다른 봉사자들도 불편해하실 것 같고 또 취재진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요? 담당자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황이 진정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서진은 휴대폰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시각 남편 회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이었어요. 오늘 주가가 또 3% 하락했습니다. 재무 담당 임원이 보고했습니다. 언론 보도도 계속되고 있고 SNS에서는 불매운동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사모께서 전면에서 빠져야 합니다. 빠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도윤 회장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직을 사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건 도윤 회장이 말을 멈췄어요. 임원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윤 회장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도윤 회장은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받지 않았죠. 세 번째 전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메인 뉴스 시간이었습니다. 태성문화재단 윤서진 이사장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 서진의 얼굴이 크게 떴습니다. 편집된 그 영상이 또 나왔죠.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후원 취소가 잇따르고 있으며
서진은 리모컨을 들었어요. 하지만 채널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그저 바라봤어요. 뉴스가 끝나고 서진은 TV를 껐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밤 9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돌아온 겁니다. 도윤 회장은 현관에 서서 거실을 봤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요. 도윤 회장은 조명 스위치를 켰어요.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회장은 서진 옆에 앉았어요. 전화했는데 왜 안 받았어요? 받기 싫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윤 회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늘 회사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알아요. 주가 떨어진 거 다 알아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게. 도윤 회장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서진이 먼저 말했어요. 당신 어머니한테도 전화 왔어요. 제가 집안 망친다고. 도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사단체에서도 나오지 말래요. 제가 가면 민폐라고. 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나 어디에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도윤 회장은 서진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손을 거뒀어요. 당신도 저한테 뭔가 말하려고 했죠? 재단 그만두라고요? 그건 말 안 해도 알아요. 다들 저보고 물러나래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걸어갔어요. 서진 씨. 도윤 회장이 불렀지만 서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간 뒤 문을 잠갔어요. 도윤 회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서진은 방 안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흘러내리게 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날 아침이 왔습니다. 서진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뒤척이다가 동이 트자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서진은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어요. 당신. 서진이 불렀지만 남편은 넥타이를 매느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찍 회의가 있어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짧았어요. 그는 서진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서진은 현관을 바라보며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비공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3명이었어요. 도윤 회장, 그의 어머니, 그리고 전무 1명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이 상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거니? 어머니, 지금 회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기는 하니? 주가가 연일 떨어지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전무가 자료를 펼쳤어요. 회장님, 이번 주 들어 주가가 누적 8% 하락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더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자료를 바라봤어요. 전무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법무팀에서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도윤 회장이 처음으로 반응했어요. 편집 흔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본을 확보할 방법이 없고 설령 조작을 밝혀낸다 해도 이미 퍼진 여론을 되돌리기는 힘듭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가볍게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빠른 수습이야. 어머니, 그게 무슨... 이혼이 가장 깔끔해. 시어머니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윤 회장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그럴 순 없습니다. 왜 없어? 지금 서진이가 회사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하지만 서진이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영상도 조작이라고 했잖습니까? 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도윤아, 넌 회장이야. 개인의 감정보다 회사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래도
서진이한테도 나쁜 일은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게 그 애한테도 좋아. 전무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주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소집 요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도윤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도윤아, 회사를 생각해라. 네가 지켜야 할 건 회사야. 도윤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 빨리 결정해야 해. 시어머니는 일어섰습니다. 전무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이 회의실을 나가자 도윤 회장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이 앉아 고개를 숙였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오후 2시쯤 도윤 회장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이 시간에 집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보고 일어섰어요. 왜 이 시간에? 할 얘기가 있어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당신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도윤 회장은 입을 열었어요. 오늘 회의가 있었어요. 알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셨잖아요. 어머니도 오셨어요. 서진은 시어머니 얘기가 나오자 몸이 굳었습니다. 도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주가 떨어진 거 알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주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사회 소집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도윤 회장은 서진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법무팀에서 영상을 분석했대요.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그럼 서진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그걸 밝히면 되잖아요. 제가 억울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도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입증하기가 어렵대요. 원본을 찾을 수도 없고 설령 밝혀낸다 해도 이미 퍼진 여론을 돌리긴 힘들다고. 서진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영상이 조작이라는 거 알잖아요. 도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저 믿잖아요. 제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알아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요? 왜 저를 위해 싸워주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 회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진 씨, 나 때문이죠? 서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물러나야 한다는 거죠. 재단도 그만두고 당신 옆에서도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뜻이. 아니면 뭐예요?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서 있었어요. 지금은. 그는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빠지는 게 맞아요. 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게 당신 결론이에요? 회사를 생각하면. 회사요? 회사가 저보다 중요해요? 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날 지켜줄 생각은 없었구나. 처음부터. 도윤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서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휘청거렸지만 소파를 붙잡고 중심을 잡았어요. 알겠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죠. 당신은 회사나 지키세요. 서진은 자기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윤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도윤 회장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서진은 방 안에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한참을 옷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듯이 옷을 하나씩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따로 잠을 잤어요. 도윤 회장은 서재 소파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진은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기분만 들었어요. 새벽이 밝아올 무렵 서진은 옷장 깊은 곳에서 큰 가방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가방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쓴 적 없는 가방이었죠. 서진은 가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침대 위에 놓아둔 옷들을 하나씩 개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조용히 개었습니다. 옷을 개면서 서진은 생각했어요. 이 옷들을 입고 남편과 함께 어디를 갔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지만 이제 그런 기억들도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방에 옷이 하나씩 쌓여갔어요. 서진은 화장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자주 쓰던 화장품들을 꺼냈어요. 작은 파우치에 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놓인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남편의 모습이 보였죠. 서진은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뒤집어 놓았어요. 사진이 보이지 않게 말입니다. 동이 완전히 트자 도윤 회장이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서진의 방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어요. 출근할 시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서진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도윤 회장은 한숨을 쉬고 집을 나섰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서진은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남편의 차가 떠나는 게 보였죠. 서진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잠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서진과 남편은 거의 말을 섞지 않았어요.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서진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법무팀 직원들이었어요. 사모님,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 명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은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직원들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검토하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손이 떨렸어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든 게 빠짐없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기자회견 문안도 준비됐습니다. 다른 직원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뭐죠? 사모님과 회장님의 이혼 발표문입니다. 법무팀에서 작성했습니다. 서진은 그 서류도 받아들었습니다. 읽어내려가는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개인적인 견해 차이로 원만히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서진은 중간에 읽기를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쓰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법무팀에서 이미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법적 검토도 다 끝났고요. 직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제 얘기인데 제가 쓰면 안 되나요? 회장님께서 법무팀에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거라는 걸요. 천천히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직원들은 서류를 남겨두고 나갔습니다. 서진은 혼자 거실에 남아 서류를 바라봤어요. 오랜 시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도윤 회장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서진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는 그대로 펼쳐진 채였죠. 법무팀이 왔었나 보네요. 도윤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왔었어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검토해봤어요? 왔어요. 참 꼼꼼하더군요. 하나도 빠진 게 없이 다 정리돼 있던데요. 서진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발표문까지 작성해 오더라고요. 제 얘기인데 말이에요. 그건 당신도 봤죠? 이 문안. 도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자기 방으로 걸어가면서 말했어요. 내일 서명할게요. 더 미룰 이유도 없으니까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도윤 회장은 거실에 혼자 남아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바라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고 옷을 하나 골랐어요. 검은색 원피스였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머리를 빗고 가볍게 화장을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요. 방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서진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집안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걸으며 각 방을 바라봤어요.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이 창으로 얼마나 많은 아침을 봤을까요? 남편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밖을 내다보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서진이 선물한 책도 몇 권 보였습니다. 이제 그 책들도 남의 일이 될 거예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앨범이었죠. 서진은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남편도 행복한 얼굴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부케를 던지는 장면, 케이크를 자르는 장면, 하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 모든 순간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진은 앨범을 천천히 닫았어요. 그리고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들여다볼 필요가 없었어요. 화장대 위에 놓인 결혼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유리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땐 정말 행복했는데.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서진은 액자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진이 보이지 않게요.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결혼 기념일에 남편이 선물한 거였어요. 가늘고 우아한 백금 목걸이였죠. 서진은 목걸이를 풀었습니다. 화장대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것도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앉았어요. 이혼 서류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서진은 펜을 집었습니다. 서명란 위에 펜을 가져갔어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단 몇 초였지만 그 시간이 아주 길게 느껴졌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도윤 회장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습니다. 왔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봤죠. 서명하려던 참이었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기다려줄래요? 같이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도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펜을 다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윤서진. 평생 써온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름으로 이 집에 있는 건 마지막이었어요. 서류를 도윤 회장 쪽으로 밀었습니다. 도윤 회장도 펜을 집었어요. 서명란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이름을 썼죠. 차도윤. 두 사람의 서명이 나란히 찍혔습니다. 결혼할 때는 나란히 서명하며 행복했는데 이혼할 때도 나란히 서명하게 되네요. 서진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펜을 내려놓고 도윤 회장을 봤어요. 후회 안 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도윤 회장은 입을 열지 못했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진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요. 됐어요.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가서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크지 않은 가방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살았던 집에서 가져가는 게 고작 가방 하나라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도윤 회장은 여전히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당신도 이제 편하게 회사 일하세요.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저 때문에 힘들었을 테니까요. 도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서진 씨. 됐어요. 더 할 말 없어요. 서진은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열렸어요. 밖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이사장님, 이혼이 사실입니까?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가방을 든 손에 힘을 주었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자 소음이 조금 작아졌어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그냥 앞으로 가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집안에서는 도윤 회장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에야 주저앉았어요. 등을 문에 기댄 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안해. 작은 목소리가 텅 빈 집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미 없었어요. 7년이 흘렀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진에게는 그 긴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혼 후 서진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강남의 넓은 집에서 구로의 좁은 방으로 옮겨온 겁니다.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니, 실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었는지도 몰랐죠. 재단 이사장직은 진작에 내려놓았습니다. 태성그룹과 관련된 모든 것에서 손을 뗐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서진은 이름을 바꿨습니다. 윤서진에서 윤선영으로요. 법원에 개명 신청을 했을 때 담당 직원이 물었어요. 개명 사유가 뭡니까? 새로 시작하고 싶어서요. 서진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직원은 더 묻지 않았어요. 새 이름을 받았지만 새로운 시작은 쉽지 않았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어요. 면접을 보러 가면 면접관들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전에 무슨 일 하셨죠? 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어느 재단인데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태성문화재단이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결국 서진은 작은 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급여는 없었어요. 그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죠.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근근히 생활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진은 조용히 살려고 애썼어요. 눈에 띄지 않게,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요. 하지만 완전히 숨어 살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도 서진은 봉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강서구에 있는 작은 지역아동센터였어요.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와서 아이들 간식을 준비하고 정리를 도왔습니다. 서진은 소박한 차림이었어요. 청바지에 흰색 티셔츠,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뒤로 묶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전의 우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가슴에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윤선영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아이들이 센터에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었죠. 서진은 준비해둔 과일을 접시에 담았습니다. 사과와 귤이었어요.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아이가 과일을 받으며 말했어요. 서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아이에게도 과일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과일을 받지 않았어요. 뭔가를 듣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뒤쪽에서 봉사자 2명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용한 센터 안에서는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봤어? 예전에 뉴스에 나온 그 사람이야. 누구? 그 재벌 3호. 창신동 사업으로 난리 났던. 아, 맞다. 윤서진. 근데 여기서 뭐해? 이름 바꿨나 봐. 저기 이름표 봐. 윤선영이라고 돼 있잖아. 아이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진을 다시 쳐다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진은 아이에게 다시 과일을 건넸습니다. 여기 받아. 하지만 아이는 과일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서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옆에 있던 다른 봉사자에게 갔습니다. 저기요, 과일 주세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다른 봉사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과일을 건넸어요. 서진은 손에 든 접시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부가 담겨 있었어요.
봉사 시간이 끝나고 저녁 6시가 됐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이 모여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서진도 함께 청소를 도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 봉사자가 서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서진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봉사자는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들고 센터를 나섰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서진은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일까? 아니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으니까요. 지난 몇 년 동안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군가 서진을 알아보고 속삭이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봉사단체를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누군가는 알아봤거든요. 그러면 또 옮겼어요. 하지만 도망칠 수 있는 곳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구로동의 낡은 빌라 3층이었어요. 좁은 계단을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어요. 불을 켜자 10평 남짓한 원룸이 드러났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나는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구나. 혼잣말이 텅 빈 방에 울렸습니다. 7년을 살아봤지만 결국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서진을 그때 그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새로운 이름도 새로운 삶도 소용없었어요.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도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년이 흘렀지만 도윤 회장은 서진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혼 후 첫 해에는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어요. 비서실장. 도윤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윤서진 소재 파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번 달에도 확인 중입니다만.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매달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요.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에는 뒤집어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진이 마지막 날 뒤집어 놓고 간 결혼 사진이었죠. 도윤 회장은 그 액자를 한 번도 바로 세우지 못했어요. 세울 용기가 없었습니다. 법무팀장도 불러주세요.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후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영상 조작 증거 찾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도윤 회장은 이 질문도 7년 동안 계속해왔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추적 중입니다. 당시 SNS 계정의 IP 추적이. 계속하세요.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그날 밤 도윤 회장은 또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서진이 떠난 후 도윤 회장은 이사를 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서진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그 자리예요. 회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주가도 회복됐고 새로운 사업도 성공했어요. 하지만 의미가 없었습니다. 서진 씨. 텅 빈 거실에 작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도윤 회장은 매일 밤 이렇게 서진을 불렀습니다. 7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서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남편이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서진은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사진을 뒤집어 놓았어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무언가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출가, 사찰 입산, 비군이 되는 방법. 검색 결과들이 쭉 나왔습니다. 서진은 하나하나 클릭하며 읽기 시작했어요. 출가를 생각한 건 최근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마음속에 있던 생각이었어요.
세속에서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무리 조용히 살려 해도 누군가는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뒀죠. 서진은 지쳐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어.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싶어. 서진은 출가 안내 페이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상담 신청 방법, 준비 과정, 필요한 서류들. 모든 걸 꼼꼼히 확인했어요. 한 사찰의 연락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원도 산속에 있는 작은 절이었어요. 서진은 그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했습니다. 청년사. 저장을 마치고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7년을 버텨봤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세속에서 살아남는데 실패한 겁니다.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서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작게 떨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 조만간 그 번호로 전화를 걸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을 겁니다. 그날 밤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진은 청년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받은 스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출가를 결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진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았어요. 면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죠. 그 일주일 동안 서진은 집을 정리했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었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모두 정리해서 기부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서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7년 동안 잘라본 적 없는 머리였습니다. 이제 곧 다 잘릴 거예요. 오전 10시, 서진은 청년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강원도까지는 3시간이 걸렸어요.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점점 멀어지고 산이 가까워졌어요. 오후 1시쯤 버스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마을 버스로 갈아탔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을 한참 올라갔습니다. 청년사는 깊은 산속에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죠. 절 입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계단이 이어져 있었어요.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어요. 대웅전 앞에서 한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비구니 스님이었어요. 윤선영 보살님이시죠? 네, 스님. 서진은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따라오세요. 스님은 서진을 요사채로 안내했어요. 작은 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출가 결심이 확고하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네. 서진의 대답은 짧았어요. 세속의 인연을 모두 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가족은 없으십니까? 서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찔렀어요.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으면 출가는 어렵습니다. 돌아갈 곳도 없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스님은 서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준비하시죠. 스님이 일어났습니다. 서진도 따라 일어났어요. 다른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벽에 큰 거울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서진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이 서진의 뒤에 섰어요. 조심스럽게 머리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스스로 머리끈을 풀었어요. 긴 머리가 어깨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손을 들어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괜찮으십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러내리게 뒀어요. 스님이 면도기를 들었습니다. 서진의 머리 위에 가져갔어요. 윙! 면도기 소리가 울렸습니다. 첫 번째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서울 태성그룹 법무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태성그룹 법무팀입니다. 여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7년 전 의뢰하신 영상 조작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법무팀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찾으셨습니까? 네. 당시 계정 추적 끝에 IP를 특정했습니다. 태성문화재단 내부에서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법무팀장은 즉시 도윤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영상 조작 증거를 찾았습니다. 도윤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누굽니까? 재단 전 직원 김미정입니다. 현재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입니다. 그날 경찰은 김미정의 집에서 당시 사용했던 노트북을 압수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과 원본 파일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습니다. 김미정은 고개를 숙였어요. 승진해서 계속 밀렸어요. 이사장 자리도. 제가 더 오래 일했는데. 그래서 사모님을 모함한 겁니까? 김미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법무팀은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편집 전 원본 영상, 프로그램 사용 기록, 업로드 시간까지 모두요. 도윤 회장은 그 자료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7년.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7년 전에 이걸 찾았어야 했는데.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 알려드리시겠습니까?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사모님 소재를 파악하세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원도 청년사에 계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청년사요? 네. 오늘 출가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도윤 회장은 더 이상 듣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차 준비하세요. 지금 당장. 네, 회장님. 1시간 후 도윤 회장은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차가 출발하자 비서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사모님께 보여드릴 자료는 모두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긴장돼 있었어요. 김미정이 편집한 원본 파일, 경찰 조사 결과 모두 있습니다. 7년이 걸렸군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책하는 목소리였어요. 회장님, 사모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겁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럴까요? 도윤 회장은 확신이 없었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진실을 밝혔다고 말하면 서진이 받아줄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모님도 떳떳하게 세상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비서의 말에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차는 계속 북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지방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산길이 시작됐습니다. 회장님, 거의 다 왔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비서가 말했어요. 도윤 회장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창밖으로 산사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청년사였습니다. 차가 절 입구에 멈췄어요. 도윤 회장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요한 산속이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까? 네, 사모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도윤 회장은 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돌계단을 올랐어요. 숨이 가빠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웅전 앞에 도착했을 때 한 스님이 나왔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윤서진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도윤 회장이 급하게 물었어요. 스님은 잠시 도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윤서진이라는 이름의 보살은 없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기 있다고. 법명을 받으셨습니다. 스님의 말에 도윤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법명이요? 네. 이미 출가하셨습니다. 도윤 회장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디 계십니까? 법당에 계십니다. 스님이 법당 쪽을 가리켰어요. 도윤 회장은 비틀거리며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법당 문 앞에 섰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거기 서진이 있었어요. 아니, 서진이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쯤 밀려 있었어요. 회색 승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은 거울 속에 비친 도윤을 봤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도윤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얼굴은 담담했어요. 놀라지도 반가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서진 씨. 도윤 회장이 겨우 말을 꺼냈어요.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에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7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재회였어요. 법당 문 앞에서 도윤 회장과 서진은 침묵 속에 마주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윤 회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거울 앞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반쯤 밀린 머리, 회색 승복, 그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서진 씨. 도윤 회장이 다시 불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도윤을 향해 몸을 돌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너 미터의 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몇십 년처럼 느껴졌어요. 왜 왔어요? 서진이 먼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당신을 찾으러 왔어요. 도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7년 만에요? 서진의 말에 도윤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러 여기까지 온 건 아니겠죠?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전히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도윤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진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보세요. 서진은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영상이 조작이었다는 증거예요. 법무팀이 찾아냈어요.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 원본 파일 다 확보했어요. 도윤 회장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조작한 사람도 밝혀졌어요. 재단 전 직원이었어요. 이미 경찰에 고소했고요. 서진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돌아가도 돼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모든 게 밝혀졌어요. 당신이 억울하게 당한 거라는 게 증명됐어요. 이제 떳떳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영상이 조작이든 아니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어요. 도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서진 씨,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알아요. 서진의 짧은 대답에 도윤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당신을 지켰어야 했어요. 회사보다 어머니 말씀보다 당신을 먼저 지켰어야 했어요. 도윤 회장의 눈이 붉어졌어요. 나는 회장이기 전에 당신 남편이었는데 그걸 잊었어요. 미안해요. 서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당신이 날 지켜주지 않은 건 그때도 알았어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던 날도 알았고 집을 나올 때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래서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고 도움도 청하지 않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애썼어요. 이름도 바꾸고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알아요. 다 조사했어요. 도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봉사활동한 것도 알아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도. 그런데 실패했어요. 서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누군가는 날 알아봤어요. 그리고 거리를 뒀죠. 나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도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이제는 달라요. 진실이 밝혀졌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시작이요? 서진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7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그건 그때 당신이 날 지켜줬다면 지금 여기 없을 거예요.
서진의 말이 도윤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안 그랬어요. 회사를 선택했죠. 그게 당신 선택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라도 만회할 수 없을까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떠났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도윤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머리는 다시 자라요. 집으로 돌아가요. 함께 다시 시작해요. 당신도 이제 나를 놓아줘야 해요. 서진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나는 속세에서 살 수 없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피해주고 싶지 않아요. 피해라니.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도윤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잘못은 내가 했어요. 나는 날 버렸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이 떠나야 해요? 서진은 합장을 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날 버렸어요. 서진 씨. 그리고 나도 이제 세상을 버리기로 했어요. 도윤 회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제발 돌아와요. 미안해요. 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윤서진이 아니에요. 그때 문 밖에서 스님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진 보살님 준비됐습니다. 혜진. 서진의 세 번명이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스님을 따라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거울 앞이었어요. 도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스님이 다시 면도기를 들었어요. 서진의 남은 머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윙. 면도기 소리가 법당에 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하나둘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윤 회장은 손을 뻗었습니다. 서진을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서진 씨. 아니, 혜진.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서진은 거울로 도윤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진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가요. 입모양으로만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어요. 도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삭발이 끝났습니다. 서진의 머리는 완전히 밀렸어요. 스님이 회색 두건을 씌워줬습니다.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낯선 모습이었지만 평온했습니다. 도윤을 향해 마지막으로 합장했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뒤돌아 법당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른 스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서진이 섰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예불이 시작됐어요. 서진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합장했습니다. 조용히 연부를 외웠어요. 도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그 모습을 봤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어요. 스님들 사이에서 구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진 씨. 목소리는 작았어요. 서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도윤 회장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법당 밖으로 나왔어요. 절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슬펐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그냥 혼자 있고 싶습니다. 도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비서는 물러났어요. 도윤 회장은 마당 한쪽에 있는 돌계단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떨어뜨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법당에서는 계속 연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속에 서진의 목소리도 섞여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도윤 회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뒤늦게 찾아온 후회였습니다. 너무 늦은 깨달음이었어요. 법당 안에서 서진은 평온한 얼굴로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연불을 외웠어요.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 회장은 마당 돌계단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바라봤어요.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산길이 어두워지면 위험합니다. 조금만 더.
도윤 회장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근처에 묵을 곳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서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도윤 회장은 절 아래 마을의 작은 여관에 묵었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산 위에 절이 보였어요. 저 어둠 속 어디선가 서진이 있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도윤 회장은 다시 절로 올라갔습니다. 법당 밖에서 멀리 서 있었어요. 스님들이 새벽 예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서진도 있었어요. 회색 승복을 입고 다른 스님들과 나란히 서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 회장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어요. 서진의 얼굴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온함이었어요.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공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서진도 그들을 따라 걸었어요. 걸음걸이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도윤 회장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어요. 이미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오전 내내 도윤 회장은 절 마당 한쪽에 있었습니다. 서진이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텃밭에서 일하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모든 걸 담담하게 해냈어요. 불평 없이 서두르지 않고요. 점심 공양 시간이 되자 종이 울렸습니다. 스님들이 공양간으로 모였어요. 도윤 회장은 그 모습을 보다가 돌아섰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알아요. 이제 가야죠. 도윤 회장이 말했습니다. 절을 내려가기 전 도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법당이 보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서진이 있을 거예요. 잘 지내요, 서진 씨. 아니, 혜진 스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절이 점점 멀어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진은 청년사에서 수행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새벽 예불, 공양, 청소, 텃밭일. 매일이 비슷했지만 고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진은 법당 앞 마루에 앉아 있었어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옆에 있던 스님이 물었습니다. 후회되지 않습니까? 뭐가요? 속세를 떠난 것이요.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저 조금 늦게 이곳에 온 게 아쉬울 뿐이에요. 그 사람은요? 스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달 전 찾아왔던 남자 얘기였어요. 그 사람도 이제 자기 삶을 살겠죠. 서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 시각 서울에서는 도윤 회장이 회사 회장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차들이 오가는 도로, 북적이는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 회장은 외로웠어요. 모든 걸 되찾았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도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정표를 받아들었습니다. 빼곡히 채워진 스케줄이었어요. 바쁜 하루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없었어요. 밤이 되면 도윤 회장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미안해.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청년사에는 눈이 내렸어요. 서진은 다른 스님들과 함께 마당에 눈을 쓸었습니다. 혜진 보살님, 얼굴이 많이 편안해지셨어요. 한 스님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미소 지었어요. 이곳에서 조금씩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도윤 회장은 여전히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혼자 넓은 집에서 술잔을 기울였어요. 서진이 뒤집어 놓은 결혼 사진 액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산위절에서는 저녁 예불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서진은 법당으로 향했어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 회장실에서는 도윤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이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에요. 어떤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